자, 다음은 이제 도시 성장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이제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좀 더 과밀 지역도 있고 낙후 지역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성장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런 이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도시 성장 이론이란 무엇인가를 보고 이제 미르달이 얘기했던 성장 이론, 그리고 페로우의 성장극 이론, 그리고 기본수요 이론까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성장 거점 이론. 자, 우선 성장 이론. 성장 이론인 게 도대체 뭐냐? 도시 성장, 도시가 발달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바람직한 도시 성장의 유형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터디하는 거겠죠. 대표적으로는 균형 성장 이론과 불균형 성장 이론이 있다. 두 가지 크게 도시 성장 이론은 균형 성장과 불균형 성장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균형 성장 이론. 자, 넋이가 주장했다고 하네요. 저개발국의 빈곤의 원인을 자본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개발하지 못한 도시는 그 돈이 없어서 그런 더 빈곤하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 가능한 상호 보완적인 광범위한 산업들을 동시에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균형 개발인 거죠. 정말로 균형적인 개발을 하려면 모든 도시에서 같은 수준의 산업이 같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게 균형 성장 이론이다.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여러 산업에 동시에 투자하여 각 산업을 고르게 발전해 준다. 어떤 자원이 있다면 한쪽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배, 그렇죠? 분배를 통해서 한꺼번에 올라오는 시너지를 만들자. 이것이 균형 성장 이론의 베이스다. 자, 그럼 불균형 성장 이론은 누구냐? 허슈만이 주장을 했습니다. 허슈만이 얘기했는데 자본이 부족한 저개발국은 균형적 동시 투자는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비효율적이다. 돈도 없는데 그 없는 걸 쪼개서 투자하느니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이것이 불균형 성장 이론이겠죠.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 부문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 및 거점을 육성하라. 도시가 발달하려면 선도산업, 그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되는 산업을 결정하고 그것에 집중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0년대 중화학공업을 선도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경제성장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이런 게 불균형 성장이다. 그래서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선도산업을 설정하고 집중 투자해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 자, 산업의 연관 효과. 하나를 투자했을 때 파급력이 상당히 강한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뭐 자동차 산업이다. 그럼 자동차 산업은 부품이 상당히 많죠. 부품도 많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기기에다 뭐 타이어, 고무, 천에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다만 뭐 단일 품목 같은 경우는 그 종목만 커지니까 파급력이 좀 적다는 거고. 그래서 파급력이 강한 어떤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지정하고 그것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자. 이것이 불균형 성장의 이론이고 허슈만이 주장을 했다. 자, 그럼 이러한 도시성장론의 발달을 보면요. 1955년에 페로우가 얘기합니다. 페로우는 산업, 기업 또는 그들의 집단을 성장극으로 지칭을 했다. 그러니까 페로우의 성장극 이론은 이제 어떤 플래닝 개발을 함에 있어서 성장극, 선도산업,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잡아라. 그리고 미르달은 역류효과나 확산효과에서 한번 얘기했고요. 허슈만은 이제 극화효과, 적화효과, 그리고 부드밀은 산업복합체, 동질 극화지역, 계획적 이렇게 나눠졌고,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낙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계획의 정착으로 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60년대, 70년대 낙후된 지역 경제,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균형 성장 거점 이론들을 쌓아서 경제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론적 바탕을 토대로 만들어졌고요. 자,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30에서 50년대 자본주의적 경제성장 이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유방임 이런 거죠. 자본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50에서 60년대 불균형 개발 이론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성장 거점 이론이든 어떤 낙후 지역을 확실하게 자본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개발이 등장했고 60년대 중반부터는 자본주의적 발전 이론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자유발림주의적인 것을 비판하면서 종속 이론 혹은 기본 수요 이론이 등장하는 거죠. 기본 수요 이론이라는 것 최소한 사람의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면서 개발해야 된다. 뭔가 균형 성장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균형 발전 이론이 등장하는 거죠. 모두가 잘 살려면 자원을 공동분배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대안적 발전이든 상향식 발전이든 이론이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럼 상향식, 하향식. 자, 하향식은 뭐예요? 위로부터의 개혁이죠. 상향식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죠. 즉 주민들 뭔가 밑에서부터 발판을 마련해서 위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자는 개별적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2000년대 이해 관계자의 협치, 그래서 수평적 발전 이론이 나와야 된다. 뭔가 계획 주체와 그런 대상자끼리 커뮤니케이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혹은 플래닝 과정에서는 협력적 계획이다라는 것과 매치가 되겠죠. 그런 흐름 잡아보시고요. 자, 용어를 한번 좀 본다면 선도산업이 이제 존재한다. 성장 거점 이론에는 선도산업, 그 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끌 수 있는 선도산업이 존재한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집적을 유도하는 핵 또는 우위적 산업이다. 어떠한 산업단지가 있을 때 그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 뭔가 수원 같은 경우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있지만 무조건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었겠죠. 자, 그런 게 선도산업이 된다는 거고, 해당 지역의 성장률을 유도할 수 있는 진보적 기술 수준의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선도산업 존재에 따라서 우리가 근래에는 기업도시라는 게 있죠. 기업도시가 어떤 거예요? 민간의 자본력을 가지고 민간의 우위에서 도시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 의료도시다라고 해서 의료산업을 육성시키고 뭐 등등등. 이와 같이 어떠한 그 도시의 성장을 위해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자. 극화 효과와 집적 경제. 자, 선도산업 혹은 선도 기업으로 인해 입지한 주체, 성장 거점은 연관 또는 타 분야의 경제 주체들의 집중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산업이 입지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모이고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자본, 기술, 인력, 관련 서비스들이 집적될 것이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 혁신도시가 나온 거죠. 이노시티 해가지고 거의 한 170개인가요? 200몇 개인가의 174개죠. 공기업 개편되면서 174개의 그런 국가 정부들이 지방으로 다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지방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기술력,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 기업 도시 혹은 혁신 도시들마다 특정 주제가 있는 거고 그 주제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거잖아요. 뭔가 교육 분야다. 그럼 교육 분야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거고 기술 발전이다. 그럼 기술 발전이다. 그럼 전자가 한꺼번에 내려가서 그 지역을 선도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다. 자, 확산 효과고 적화 효과라는 건 뭐냐? 성장 거점 지역의 기대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떤 지역이 당초에 기대했던 수준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 생산성은 주변지역으로 확산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가 여기다 개발을 했어요. 그럼 여기가 일정 수준 포화 상태 된다면 옆으로 확산되겠죠. 동심원 이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의 핵으로 점점 커지는 이게 확산 효과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확산 효과다. 그럼 거점 성장의 일정 단계가 지나면 적화 효과에 의해서 다른 지역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확산이 점점 된다면 그런 것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같이 그러니까 연담 도시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코버네이션. 하나의 핵이 점차 확산되고 그런 핵이 확산되는 것이 점점점 커진다면 주변과 이어지는 적화 현상이 일어난다. 즉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연담 도시와 코버네이션이 일어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 단계에서 또 역류 효과가 발생하고 성장 단계 후에는 확산 효과에 의해서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완화된다. 자, 성장 단계에서는 역류 효과. 정말 뭐 됐던 게 막 과하게 막 퍼져 나오는 거죠. 주변 지역으로. 뭐 경제적 파급력이라든가 뭔가 그런 좋은 효과들이 이제 주변을 분출되고 그런 것이 점점 커진다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는 완화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장 거점 이론 혹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본적인 이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던 지역 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낙후 지역 혹은 성장 기대 지역의 공간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낙후되었던 지역이나 뭔가 성장이 기대되는 곳을 지정하고 지역의 특성, 문제점, 발전 방안, 목표 등을 설정해서 이 지역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어떻게 발전하면 좋겠다. 그런 걸 결정하는 거고요. 선도 산업 및 진입 기업을 선정해서 입지를 유도한다. 어떤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겠다.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걱정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우리 혁신도시, 혹은 기업도시 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플래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점 선장도 및 파급 효과를 확산시켜서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겠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미르달이 얘기한 성장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미르달은 이제 성장 이론을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균형 이론, 불균형 이론, 그리고 두 가지 이론에 절충된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순환과 누적적 인과 법칙이다라는 것을 말을 했고요. 자, 균형 이론. 지역 간에 나타나는 생산 요소와 상품의 이동이 가격과 소득 수준의 균형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서로 이동을 통해서 그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겠죠. 저임금 지역과 고임금 지역은 상호 교류를 통해서 두 지역이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임금 차이가 좀 발생했던 그 지역들이 교류가 없었다면은 그냥 뭐 누구 5만 원 받고 누구 10만 원 받고 이랬을 텐데 그 두 개가 교류가 되면서 같이 어떤 중간 레벨을 형성하는 게 균형 이론이다. 생산함수 체계, 뭐 교통비가 제로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생산 요소와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생산 이런 요소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제약이 없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한계점. 현실적으로는 생산 요소의 선별적 이동, 그리고 외부의 경제 효과, 정부의 투자 정책 등에 따라서 균형 이론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론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있다라는 거지만 그 정부의 정책이나 외부의 경제 효과 그리고 이제 선별적 이동으로 인해서 균형 이론은 타당하지 못하다. 자, 그럼 불균형 이론. 시장 메커니즘은 지역 간의 지역 간의 균형을 가져오기보다는 불균형을 확산시킨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것이 있으므로 지역 간의 균형점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 효과와 역류 효과에 따라서 시장 메커니즘은 누적적으로 상향 또는 하향 운동을 반복시켜서 지역 경제가 훨씬 더 심해진다. 그러면 분산 효과와 역류 효과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러한 효과에 의해서 시장은 이제 지역 경제는 훨씬 더 격차가 나온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페로우가 먼저 그럼 도시성장 이론의 가장 이론적 베이스가 됐던 페로우의 성장극 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성장극 이론. 페로우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순환 인과관계가 이루어져 역류 효과와 확산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역류 효과가 뭐고 확산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성장 요인 때문에 중심 도시는 계속 성장한다. 즉 어떤 핵을 갖고 있는 도시는 점점 더 성장을 한다는 거고 그 주변 지역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불리한 성장 요인 때문에 계속 침체된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있을 때 성장하는 도시는 계속 성장하는데 그 주변 지역은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펼친 거죠. 그래서 자, 기본적인 개념이 이래요. 성장극이 있다면 그 주변에 계획을 위해서 플래닝 해야 되는 공간이 있을 것이고 경제 공간, 경제 활동을 기초로 하는 공간이 있고 동질성의 공간이 있다. 그래서 이 성장극은 경제 공간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업이나 산업이 어떤 그런 경제 개발에 핵을 이루겠다. 극점을 이루겠다. 자, 그럼 성장극의 효과, 역류 효과와 확산 효과는 무엇인가? 자, 역류 효과라는 것은 주변 지역의 인구, 산업, 자본이 중심지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흡입 요인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장극, 어떤 확실하게 성장적인 요소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주변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안으로. 그렇죠? 이게 역류 효과. 확산 효과라는 것은 중심지의 기술, 자본, 인력들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다. 즉, 역류 효과는 확산 효과보다 강하기 때문에 성장 거점만 과도하게 성장한다. 자, 같은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인데, 자, 역류 효과라는 것은 한 도시가 빨아들이는, 흡입하는 요인이 더 크다. 확산 효과. 이 도시가 퍼져나가는 그 힘보다
빨아들이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성장극을 가진 도시는 그곳만 더 발전을 하게 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화와 또 연결되는 거잖아요. 도시화의 요인 중에 보면 압출 요인과 흡입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압출 요인, 농촌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요인과 흡입 요인, 도시가 끌어당기는 매력, 그 매력이 더 크기 때문에 도시는 점점 더 커지는 거고 농촌은 점점 더 낮아지는 거죠. 그 개념이 경제, 지역 경제 발전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네이밍을 역류 효과와 확산 효과라고 제시했죠. 역류 효과는 빨아들이는 요인, 확산 효과는 그런 경제력을 파급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러한 성장극의 특징은 성장을 유도하며 그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그리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쇄신, 새로운 아이디어 등이 창출되어야 하고, 경제적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큰 규모가 돼야 되고, 전체 산업의 평균 성장률보다 빠른 성장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전반적인 산업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이 갖고 있어야 파급 효과도 있고,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산업과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성장극의 기본적인 특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거점 이론의 한계를 보면 성장 거점만 투자가 이루어져 계속 성장 거점 지역만, 성장극만 개발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성장 거점에서는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기능이 강화되지만 주변 지역은 그 기능이 매우 부족해서 점점 낙후된다. 그리고 주변 지역은 젊고 교육을 받은 인구가 이출 현상이 지속되고, 즉 주변 지역에서 이제 있는 인재들이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농촌은 필수적인 노동 인구를 잃어 저발전 상태로 전락한다. 성장 거점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유입될 것이고, 농촌은 점점 그 노동 인력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지속되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최초에 얘기했던 게 페로우의 성장극 이론이다. 그래서 이런 성장극 이론을 보고 나서 이것을 발달시키는 게 이제 미르달이죠. 미르달의 성장 거점 이론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제 두 가지 이론들은 페로우의 성장극 이론 같은 경우나 미르달의 성장 거점 이론 둘 다 불균형 발전 이론이에요. 추후의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서 균형 성장 이론이 대두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가 기본 수요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미르달을 한번 먼저 보고 기본 수요 이론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의 발달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도시의 공간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봤고, 그거보다 더 큰 지역은 어떻게 구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이론들 중에서는 뭔가 미르달의 균형 발전이나 페로우의 성장극 이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성장 이론들은 불균형 성장 이론이었어요. 그럼 이제 균형 성장 이론, 뭔가 공통으로 분배해서 함께 잘 살자, 그런 이론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기본 수요 이론이에요. 자, 기본 수요 이론. 세계 경제 성장의 발전으로 인한 문제, 즉 실업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이제 경제 성장이 되죠. 그러니까 세계가 도시화로 접어들었다. 우리 델로스 선언에서 세계는 이제 도시화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후에 실업 문제, 아무래도 공장들이 막 발생하니까 일자리가 감소하고 빈부격차,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기본 수요 이론이다. 그래서 기본 수요 접근법은 성장보다는 분배, 형평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 그러니까 성장극 이론이라는 것이 하나를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 주변 파급 효과, 역류 효과를 이루어내는 건데, 기본 수요 이론은 그것보다는 분배 원칙에 입각해서 플래닝을 하자. 그래서 빈곤계층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초, 최소한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자. 즉 사회보장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못한다면, 먹거리가 없고 입을 거리가 없다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복지 체계는 마련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빈민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자는 게 기본 수요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기본 수요 이론은 1976년 유엔의 국제노동기구
그래서 이제 세계 고용회의에서 처음으로 사용됐고 12개의 기본 항목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건, 평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대해줘야 되고, 교육, 문맹을 없애자, 문맹률을 없애자. 그리고 식량, 최소한 먹을 수 있는 칼로리에 대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고, 식수, 상수원, 사람들이 그래도 깨끗한 물 먹어야 병 안 걸리고 이런 거겠죠. 그리고 위생, 깔끔한 그런 공간 체계, 그리고 주택,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작업 환경, 교통, 의료, 위락, 안전, 자유, 좀 12개의 항목에 대해서 최소한 보장을 해주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제도고 우리나라가 또 뭐 기초생활수급이다 뭐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죠.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자 등장 배경, 성장을 통한 재분배 방식의 실패가 됐다. 그러니까 성장 거점 이론을 통해서 모든 지역이 잘 살 줄 알았는데 한쪽에 너무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페로가 얘기했던 그 역류 효과와 확산 효과보다 역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이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 그러면 성장 중심 전략에 문제점이 있었다. 뭐냐? 기존 경제 성장이 빈곤층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하더라. 아, 있는 사람만 더 잘 살고 거기서 일자리 갖고 있는 사람들만 더 잘 살게 되더라. 그래서 서구식 개발 모양은 성장만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된 모델이잖아요. 부익부를 통해서 개발하고 대량 생산하고 이런 것이 너무 성장에만 치우쳤다. 그래서 분배적 차원의 형평성은 무시되더라. 우리 사회라는 게 모든가 공평해야 되고 모든 그런 베이스를 갖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주민의 욕구와 고용을 관과했던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 수요, 최소한의 요건들은 충족시켜주자라는 이유는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 수요 접근 방식은 1970년 리차드 졸러가 GNP 대신에 기본 수요 전략을 개발해서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이후에 개발 개념을 각광받았다. 자, GNP, 1인당 경제 성장에 따르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버느냐 그런 성장 위주의 전략에서 최소한 복지 체계로 돌아가게 되는 개념이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빈곤층의 기본 욕구가 개발 계획과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선 빈곤층을 최소한의 생활 환경에 만들어 주자는 거고요. 기본 욕구는 물질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등의 공공적이며 공동체적인 서비스, 인간의 권리, 참여, 자립의 측면에서도 모두 포함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와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시간에 따라 진보하는 동적인 개념으로서 시간에 따라 진보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기본 수요는 확충되겠죠. 또 시간에 따라 변화돼야 될 것이고, 최저 요소가 충족되면 상위 요구 수준이 최저 요구 수준으로 등장한다.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이만큼 고쳐주자고 했으면 그 윗단계에도 고쳐주고 그 위에도 점차 고치자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더 일반적인 일반적인 최소 욕구는 식품, 교육, 보건, 위생을 포함한다. 최소한 이것들을 서포트해주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택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지원하겠다. 또 기본 욕구 전략의 정치적 권력의 분배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분포를 해주고 그런 권력의 영향에 미침으로 인해서 뭐 유권자들의 표심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기본적인 기본 수요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빈곤층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래서 지역 자원, 지방의 기술을 활용해서 지방 욕구를 충족시킨다. 기본 수요가 기본적으로 빈곤층이 최소한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부분 간의 상호 연계 체계가 강조되면서 보다 더 잘 살 수 있으며 빈곤층이 이제 없어지고 지양되고 계획에서 이제 지방적 참여, 그러니까 정부 주도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분권화된 지역에서 보다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기본 수요 이론이다. 자, 기본 수요. 뭔가 이렇게 균형 성장을 위해서 모두에게 공평한 배급을 하자고 했을 때 이제 한계점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역이나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시됨에 따라 최소한 이렇게 공통된 기준이 없다는 거죠. 서울시의 기준과 부산시의 기준, 뭐 대구시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기본 수요의
요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빈곤층 위주의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없다. 아무래도 밑에 이제 빈곤층에게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뭐 서민 계급이나 중산층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또한 세계 경제, 자본, 기술, 직접 경제, 비교 우위 등의 그 경제 성장 논리들은 무시가 된다는 것이고요. 주민들의 구매력은 이제 동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정한 분배와 같이 분배와 같은 그런 지역 사회 구조의 변화를 좀 요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두가 비슷한 수준이 함께 공존해야 서로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좀 사회 경제적 구조가 개편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지역 성장의 방향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발전할 것인가 그것이 명확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생산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서 기존 생산 체계가 조금 희생돼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하고도 비슷할 수 있죠.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빵을 팔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굽는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그런 게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겠죠.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생산체계를 도입했는데 그런 사회적 기업이 등장해서 한다면 그 사회적 기업이 정말 장사가 잘 될지 지역 경제가 분명히 잘 될지 불투명한 거고 그로 인해서 생산비가 좀 떨어지니까 기존에 있던 빵 공장 같은 경우가 약간의 경쟁도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수요 이론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런 빈곤층, 약자를 위해서 적용이 되는 이론인데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신다면 그 사회적 기업과 연동시켜서 그런 사람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 수요 이론의 배경이다.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도시 성장 이론, 도시가 성장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균형 성장과 불균형 성장이 있다. 근데 그런 균형 성장에는 우선 페로우의 성장극 이론이 가장 기초가 될 것으로 하나의 성장극을 통해서 거점 확산을 할 것이다. 페로우의 성장극 이론에는 역류 효과와 확산 효과가 있다. 역류 효과는 도시가 그 성장 거점이 끌어들이는 효과고 확산은 파급되는 효과인데 역류 효과가 확산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그 미르다는 성장 거점 이론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분산 효과, 파급 효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기본 수요 이론은 최소한의 요구, 수요를 충족시켜서 모두 다가 균형 발전을 하자라는 개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론 체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앞으로 이제 국토 및 지역계획 파트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베이스로 만들어지는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